시기가 좀 지났거나 오랜만에 본 영화를 추천하거나 개인적으로 할 말이 적은 작품을 후루룩 핥고 리뷰해보는 영화 겉핥기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자, 마지막 극한 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들 안 보셨을 건데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자, 감독은요, 유수연, 백수진 외 6명입니다. PD가 총 8명인 거예요. 아마도 각자 여행하는 팀에 맞춰서 따로 PD를 편성한 듯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여기에 나오는 총 팀이 6팀인데 한 팀당 1명 이상씩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팀 갈 때 PD가 2명이 붙거나 1명이 붙거나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가 8명이다. 자, 출연 배우는요, 박명수, 가비, 여기 한 팀이고요. 박명수 팀이라고 할게요. 이은지 팀, 이은지, 립제이, 남이두, 이나연, 조세호, 우영, 강지영, 제이, 여행가 제이라는 분일 거예요. 이관희, 아모띠, 이렇게 해가지고 6팀입니다. 자, 방송 기간은요, 2024년 9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방영을 했고요. 총 8부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짧아요. JTBC에서 방영을 했고요. 아마도 이거 그냥 실험작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8회까지 한번 해보고 반응 보고 한번 편성을 해보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자,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6팀이 여행을 떠납니다. 박명수, 가비는 중국 충칭시, 중국 충칭, 그리고 이은지, 립제이는 태국 방콕과 치앙마이, 남이두와 이나연 씨는 대만 타이페이와 타이중, 그리고 조세호, 우영은 튀르키예 앙카라, 이스탄불, 강지영, 제이는 스리랑카의 콜롬보, 담불라, 하프탈레 이렇게 가고요. 이관희, 아모띠 씨는 필리핀 라구나를 가게 됩니다. 한 팀에서 각자 한 명이 설계한 곳을 가게 되는데, 한 곳은 극악이라 부를 수 있는 곳, 한 곳은 극락이라 부를 수 있는 곳에 번갈아 가게 돼요. 둘이 만약에 합이 맞으면은 극악일 땐 극악을 뭐 느끼게 될 거고요. 극락일 때 극락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 만약 둘의 성향이 다르다면은 어떤 사람이 극악을 느낄 때는 극락을 느끼고요. 극락을 느낄 때는 극악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재미난 점도 있습니다. 한 편에 두 팀의 여행이 펼쳐집니다. 이 작품이 극락과 극악이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가보지 못하는 곳이나 해보지 못한 것들을 위주로 소개를 합니다. 제가 배틀트립 시즌 1, 2, 짠내 투어, 뭉쳐야 뜬다 시즌 1, 2, 독박 투어 시즌 1, 2, 3, 여행의 맛, 텐트 밖은 유럽, 세계 테마의 여행, 뭐 이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좋아하고 다 봤는데, 대체로 겹쳐지는 포인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에 가면은 스펀에 가가지고 풍등을 날린다던가, 홍콩에 가면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타고, 튀르키에 가면은 카파도키아 가가지고 열기구 타고, 그렇게 비슷비슷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극락 투어는 극악, 극락 이렇게 극단적이어서 그런 건지 처음 보는 곳들이 많이 나와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다른 여행 프로그램들과는 차별성이 좀 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려고 한다. 예, 그게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주 방송은 2팀씩 방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근데 랜덤 방식이야. 1편에서 박명수, 가비팀을 보았다 하더라도 2편에서 또 나오리란 보장이 없어요. 아무래도 편집팀이 여러 팀인가 보지? 거기서 빨리 편집이 되는 대로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편집이 되는 순서대로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이두, 이나연 팀 같은 경우는 9월 19일 2화에서 방송이 되는데 11월 10일 8화 만에 다시 등장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6화 만에 펼쳐진 거지. 6화 만에, 그러니까 2화에서 남이두하고 이나연 씨가 나와가지고 봤어. 여기서 무슨 꽁냥꽁냥해. 그래서는 다음 편을 이제 봐야 되는데, 다음 편을 보려면은 6주가 지나가 있는 거지. 강지영 편 같은 경우는 5화, 6화, 7화 연달아 방송된 것에 비하면 텀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추측을 해봤죠. 분량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진짜 커플이기도 해서 다투기도 많이 다툰 것 같거든요. 그잖아요. 출연자가 다투게 되면은 촬영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많이 잘려나간 것 같고요. 날씨도 굉장히 안 좋았고, 또 남이두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예능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출연자들처럼 텐션을 올리지 못해가지고 쓸만한 장면, 그러니까는 여행을 잘 했겠지만 쓸만한 장면은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많이 잘려나갔다. 그러니까 예고편에 나온 것만큼 뭔가 좋은 활약을 뭐 보여주진 못했다. 좋은 그림을 많이 보여주진 못했다. 예, 되게 짧아요, 내용이. 이 극한 투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극락과 극악.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극락과 극악을 왔다 갔다 온탕 냉탕을 막 오가는 여행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방송을 보기 전에 생각했을 때는 극락과 극악은 결국 돈으로 갈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짠내 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한테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뭐 빌려준다든가 최신 유행하는 라운지바를 간다든가 하는 식이었단 말이에요. 상품으로 그런 걸 걸었단 말이야. 다행히 근데 이 작품은 돈으로 때우는 방식이 아니었고요. 성향에 따라 각자의 성향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같은 상황이어도 극락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같은 상황이어도 극악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행도 취향이라는 것이 갈리고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느낌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어떤 장소가 좋다고 해서 명소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갈릴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는 재미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취향에 맞으면은 쭉 빨려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취향이 안 맞으면은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있어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건 조세호 우영편에서 극락이라고 데려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SNS에 유명한 셰프 가게를 가는 것이었는데 양고기집이었어요. 양고기집 뭐 좋지. 그리고 SNS에 나왔다고? 뭐 백종원이잖아. 그래가지고 간 거야. 근데 갔는데 우리가 먹는 양고기의 느낌이 아니라 양고기의 부속물들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완전 극악인 거죠. 그래서 그 양의 삶은 눈알 뇌를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주방장님 나와가지고 눈을 싹 파가지고 먹어봐 주는 거야. 되게 오바이트 쏠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세호하고 이제 우영이 먹고 나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너무 맛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도 먹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막 극악과 극락을 막 오가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두 번째, 체험 삶의 현장. 극악으로 고른 곳들이 대체로 노동력을 필요로 하거나 체력을 써야 되는 곳들이에요. 조세호 팀은 레스토랑 알바를 했고요. 강지영은 몇 시간 동안 에어컨도 없는 버스를 타고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생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글의 법칙 이후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예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전 예능들은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찌 보면 좀 가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무한도전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나 목욕탕 배수구와 싸워야 했고요.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재우거나 밥을 안 줬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가학적이긴 한데 그때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생존하게 만들고 재미를 뽑던 시절. 근데 그 반면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 정도 고생이면은 저런 출연료를 받아도 되지 않나? 싶었던 시점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예능은 이런 거 저런 거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많이 순해졌죠. 그래서 예능이란 장르에서 웃음이 아예 사라져버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최근까지 보던 예능을 말씀을 드릴게요. 최강야구, 푹 쉬면 다행이야, 신발 벗고 돌싱포맨, 골대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나 혼자 산다, 삼시세끼, 놀면 뭐하니, 아는 형님, 독박투어, 런닝맨, 1박 2일, 미운 우리 새끼, 뭉쳐에 찬다, 개그 콘서트, 심야계 당행 이렇게 보는데요. 정말 많이 보죠? 정말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찐웃음을 짓는 작품이 독박투어 하나예요. 내가 진짜 웃는 경우는 독박투어 하나라고. 그나마 좀 고르면 푹 쉬면 다행이야 정도? 툭하면 족구하고 툭하면 시민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누구 관찰하고 되게 지겹지 않나요? 그 중에서 극한 투어는 절 웃음 짓게 하는 생고생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생고생 예능 하나 생겼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끝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시즌2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요즘 제일 날로 먹는 방송이 VCR 보면서 리액션. 그니까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보긴 보는데 진짜 얻을 거 하나 없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가끔 보면은 다투는 거 연출이었다고요? 진짜로? 자, 저는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꼭 시즌2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렇게 돈 아까운 작품이 아니었어. 이렇게들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건 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다고. 재밌게 봤고요. 사실 출연진을 보고서는 좀 갸우뚱했어요. 박명수 가비 조합이 좀 생뚱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이두 이나연은 또 이제 사실 잘 모르는 출연자였고 이관희 아모띠도 사실 모르는 조합이었어. 이관희 씨는 제가 농구를 보기 때문에 농구 선수인 건 알았지만 아모띠 씨를 또 몰랐단 말이야. 6팀 중에 2팀이 생소하고요. 또 가는 나라도
개인적으로는 진짜 생경한 뭔가 스리랑카 막 이런 데를 간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나도 안 했던 이상한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야. 근데 막상 까니까요. 생고생도 나름 하고 또 개그맨들이 텐션을 굉장히 올려주니까 재밌더라고요. 박명수, 이은지, 조세호를 또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팀을 짜게 한 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다른 조합이었다면은 역시 다큐멘터리가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상황실에서 나누는 대화들도 개그맨답게 웃겼고요. 그리고 하나 더, 강지영 아나운서의 재발견. 이 강지영 아나운서, JTBC 아나운서죠. 강지영 아나운서 예능은 몇 번 보긴 했는데 이렇게 매력적이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잘 안 알려진 스리랑카를 갖고 그러면서 수더분한 모습을 막 보여주거든요. 뭔가 부잣집 공주님이 서민 체험하는 것 같아가지고 통쾌함 같은 게 들어요. 내가 너무 못됐나? 제가 악하거나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들 중에 놀리면 반응이 재밌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조금만 뭘 해도 이렇게 막 화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간미가 있어서 재발견이었다. 강지영 씨 편이 재밌었어. 괜히 연달아 방송한 게 아니야. 보면은 남이도 이나연 씨는 2화에 나오고 8화 마지막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강지영 씨는 5화, 6화, 7화 이렇게 후반부를 장식했어. 그러면서 시청률도 엄청나게 올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그냥 다 추천을 드릴게. 추천 장면을 제가 꼽아볼게요. 이 프로그램 입덕 장면을 좀 알려드리면 1화에 이제 박명수 가비 씨가 나오는데, 박명수와 가비가 중국 충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충칭에 뭐가 있냐면은 절벽에 있는 테마파크가 있더라고요. 절벽에 테마파크가 있어. 그래서 절벽을 이용한 놀이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놀이기구 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박명수 씨가. 그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너뛰는 거 있어. 줄 매달고 그 징검다리 건너는 게 있는데, 징검다리가 점점 이제 벌어지게 돼 있어. 근데 박명수가 거기를 건넌단 말이야. 그 장면 정말 압권으로 재밌고요. 두 번째는 2화에서 이은지, 립제이 씨가 나오는데, 이 이은지 씨가 태국 부잣집 파티에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은지 씨랑 립제이랑 그 파티에 초대가 돼서 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태국에 사는 부잣집 남자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근데 그 남자들한테 그 찝쩍거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은지 씨가 그 남자들한테 툭 하면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란 게 없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엄청 찝쩍거려요. 당연히 개그죠. 너무 웃깁니다. 그래서 이거 1편, 2편만 보면은 이 다음 편들 다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봅니다. 무한도전 극한 알바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무한도전 극한 알바 같은 느낌이야. 어느 정도였냐면은 조세호하고 우영이 알바를 2개를 했어요. 하나는 어떤 가게였냐면 레스토랑이었는데, 메뉴를 시킬 때마다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연주를 다 외워야 돼. 연주를 또 공연도 해야 되고, 그런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레스토랑은 뭐 통바베큐 뭐 이렇게 구워주는 뭐 그런 곳이었는데, 통편집 당했어. 알바를 몇 시간씩 하루 종일 해놓고서는 통편집 당했어. 그만큼 재밌는 장면은 고르고 골랐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야. 그 정도로 많이 노동 강도가 높았나 봐.